LS그룹의 지주회사 LS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일렉트로닉, M&N, 엠트론, IND 등을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계열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지주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호재는 이제 LS 에식스 솔루션즈의 이 상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가치가 1조 5천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천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대 2조 가까이 좀 상장 최대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하게 된다면은 여기 따른 또 추가적인 지배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키울 수가 있을까 하고, 사실 SG솔루션즈의 상장이 좀 많이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S그룹이 사실 중복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업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나누지 않았어도 됐는데 일단은 나눠서 분할 상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상법 개정이라든가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안이 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장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일단 NS그룹에서 이번에 우리가 상장하게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상장에 대한 강행 도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장된 회사뿐만 아니고 그 상장된 회사의 자회사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성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런 원동력이 역시나 전력 설비입니다. 예, 제가 계속적으로 좀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나는 것들은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공급, 예, 수요가 오는 거죠. 수요 자체가 확대가 된다는 거는 결국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산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를 다 공급한 뒤에 그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또 수요가 모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랑 에너지가 같이 가요. 순서가 다를 뿐이지 반도체 다음에는 보통적으로 전력 인프라 테마주들이 이때까지 움직였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전력 인프라 관련 테마주를 사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죠.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전선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좀 고민하기 힘들어서 그냥 LS를 사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LS 전선도 38%대. 예, 그리고 LS M&N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지배를 가지고 있고, SG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또 변압기 지금 수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LS 그룹이 가지는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상징성은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 지주사로 녹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제가 지주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라든가 SK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사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래는 가장 좋죠. 가격 결정권을 가지니까. 근데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지 못해요. 결국 계열사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계열사들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도 좋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를 따로 공략해도 좋고, 근데 저는 지주회사를 가져갈 거라면은 LS가 가장 여기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네, 구리 관련된 제가 구리 관련돼 가지고 정말 이 10분짜리 거의 보고서식으로 올려드렸는데, 구리에 대한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제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MS M&N입니다. 예, MS M&N인데 이 M&N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이 구리 제련 업체예요. 국내 유일입니다. 제련 업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규모가 2위예요. 2위. 엄청난 규모를 가진 제련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리 관련된 돈 가격, 금은 다 관련해가지고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재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구리 관련된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사주 소각이 지금 네, 자사주가 무려 13%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소각을 해야 된다. LS가. 그렇다는 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주주 완화 정책이 더 실행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네, 그리고 요건 뭐 여담이지만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다시 뭐 우리 이 LS 이번에 에코에너지에서 이제 히토류 산업이라고 하죠. 사실 히토류 산업이 이제 연구 자석을 만드는 이런 밸류체인 산업의 끝단에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려면은 원강을 우리가 채굴을 하고 재련을 하고 이제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에코에너지가 히토류 금속 제조에 참선하게 되면서 LS그룹이 이 밸류체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재료로 엮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회사들의 성적으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야 뭐 5%씩 상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죠. 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면서 26년도부터 7년도까지가 가장 큰 괴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7년도 기준으로 EPS를 더하면은 27만 원이 나와요. 현재 주가가 21만 원인데 27만 원에 이런 가이던스가 나온다는 점들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목표가를 크게 좀 상향하고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괜찮죠? 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력 설비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모든 걸 다 하는 것들에 대한 교집합이 있는 주식들이 바로 이 LS이기 때문에 네,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